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이제 성사범이 좀 바쁜 관계로 해가지고 이제 한 주는 편집을 못 해가지고 방송이 안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는 것 자체는 조금 딱딱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사범이 이게 편집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게끔 편집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방송 강의가 또 빛을 발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에 한번 어떤 외국 교수가 뭐 딥스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방송되는 게 이제 12월 초에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이 됐는데 이제 이 해의 마지막인데 언제 언뜻 자료를 봤을 때 어떤 과학자인데 그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5년째가 되고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뭐 지금도 많이 죽고 있고 지금 화장장이 완전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3일장 하는 경우는 없고 4일장, 5일장까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왜 아픕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신 때문에 그렇죠. 백신이 어떤 건지 모르고 백신 맞으면 좋을 줄 알고 이때까지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하니까 다 이득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문재인이 있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걔네들은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애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롭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라에서 맞으라 했다고 줄을 서서 맞았죠. 그 결과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도 이제 킹스맨에 대해서 또 몇 분 동안 방송을 하는 거 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드문드문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5G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서로 싸우게끔 서로 죽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단지 영화 속에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실상 그것이 현실화된 거죠. 자,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21만 6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600 곱하기 60 곱하기 6, 666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음부터 몇 주 동안 666표를 맞을 거니까 여러분 줄 서서 666표를 맞으세요. 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그건 짐승표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터트리고 자 중국 그 우한이죠. 중국말로 우한이죠. 무언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넘어 죽어갔죠. 그게 다 쇼였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 코비드로 인해 중국 거리에서 사람들 쓰러지고 시체가 널려있는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채널 12의 조사에 따르면 모두 가짜였으며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내 것이 미디어가 죽었다. 왜? 가짜 뉴스이기 때문이다. 이 클립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 CNN, BBC 등에서 반복적으로 방영했는데 새로운 미스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실험적 mRNA 주사 이후에야 시작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BBC와 레거시 미디어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养殖资料蛮好的，不要像咱口条的。上不得看口条。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야 많이 죽네,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준 건 뭡니까? 사람들한테 무조건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쇼였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듣는데 자기 아집이 있어가지고 똥꼬집이죠. 있어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은 절대 안 믿습니다. 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뇌되기가 굉장히 쉽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한번 세뇌시키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부에서 진짜 많이 보는 말, 착한 장께는 죽은 짱깨다, 이런 말이에요. 걔는 안 죽어야지 바뀔까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걔네들은 영육이 완전히 사라져야지 바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하는 짓을 보고 겁을 먹는다. 걔네하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어떤 이제 살아온 과정 자체가 완전 틀린데, 그 자체를 518년도 빨아왔던 이조가 얼마나 역 같은 개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 대기, 그때 그 전후 사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알았지만은 구체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쭉쭉 보고 계속 그냥 이것은 언젠가 한번 해주겠다. 일본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천손인 우리 씨가 말라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까지 2000년 넘죠. 2000년 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죠. 근데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오늘도 하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는 저번 시간에 계속 이제 그 요술할 때 순이죠. 순의 계보를 쭉 하다 보면 석영이 어디가 잘못되는가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 자료를 쭉 준비해놨는데 그 자체만 해도 한 40-50분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또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중국 놈들은 자기네가 죽을 때가 돼도 그 중국 놈들에게 딱 맞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자,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을 알아도 옆구리에 시신 줄, 그러니까 창자를 쑤시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놈은 딱 그 지역이에요. 중국 놈은 그때 청일전쟁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망할 즈음에도 우리나라 땅에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아편전쟁이 먼저냐 청일전쟁 이것도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목 보고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는 것도 유사 이래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중국 화가족이 우리를 엿보기 위해 혀를 낼름거리는 순간 그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문자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본음을 읽고 쟤네들은 변음을 이겼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지만 그 문자를 따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네 위주에 맞게끔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체나 언어나 그리고 글이나 이걸 봤을 때 우리 말 자체는 생동감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그냥 의미만 전달할 뿐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감정을 내포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국 영화를 보고 일본 영화라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중국의 배우들 보면 그 중국 애들은 감정이 말라 있어요. 마치 로봇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그 마음에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가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뭐 이런 우리 말에 굉장히 환호를 하고 흥분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재밌다고. 또 어떤 나라는 제2 모국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서양 애들이 단지 K-팝이나 드라마 보기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어서 마음이 순화되니까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자체가
마인드가 아니야, 하트. 하트는 뭡니까? 바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화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말라있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이 형성이 되고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죽어야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는 게 그 사람 마음이고 성격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참아왔습니다. 자, 중국 놈은 항상 뭐든지 조적이었어요. 흔히 삼국지를 보게 되면 삼국지연에는 그 소수 나간중이 쓴 삼국지는 완전 그 정사원은 엄청나게 틀리게 썼죠. 거기서는 한족의 나라인 총나라, 한족의 한 분파인 총나라를 굉장히 띄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갈량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제갈량은 어떻게 됐죠? 통일을 못 시켰어요. 자, 제갈량은 누가 싸우다 죽었죠? 사마의하고 싸우다 죽었어요. 사마의는 사물전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지연예가 삼국지는 봤어도 삼국지 정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정사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언제든지 한족을 띄우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거짓말이 됐던 진짜가 됐던 상관없이 자기네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 자체가 진실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바퀴벌레죠. 말도 그래요. 이 말이 저 말이 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들어가려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친해봐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문장도 한 문장 봐가지고 모르고 전체적으로 봐야지 아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구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지 맛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쓰는 사람 화자 말하는 사람 맛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제가 항상 그 책을 보여준다고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 그 왕조마다 같은 글자라도 뜻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책도 이제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면서 그런 책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더욱더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마 중국어를 저같이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심도 있게 공부하냐? 반만년 문자로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중국놈은 나쁜 놈이다. 중국놈은 거지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인간들이다. 자, 이렇게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반만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문화를 카피해왔죠. 그죠? 좋은 것은, 아, 이것은 우리 거야, 내 거야. 뭐다? 내 거라는 말을 해요. 너희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의 아류야.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것을 충실하게 따른 왕조가 뭐죠? 이시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시왕조가 굉장히 치가 떨린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중국을 518년간 열심히 빨았던 이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했다면 일본이 참 고마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공부해온 거 보면 이조를 미워해왔어요.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뭐든지. 왜? 고려 신라 또 삼국의 역사 자료는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조 때 다 없애버렸죠. 심지어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아마도 이조가 태동되고 나서부터 다 변질시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 그러니까 중국 통사에 대해서 딱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이 어떤 나라고 이조가 명나라의 아류인, 그러니까 정말 속국인, 제후국이죠. 제후국인 이시왕조가 얼마나 개같은 민족인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반만 전에는 어떻게 됐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새 컴퓨터로 이렇게 딱 치면 그냥 나오니까 거짓말 못 시켜요. 그래도 중국놈들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이 홍콩 길거리가 이렇고 닭장 아파트 경기도 신도시 인프라 빼다 박음 실제로 저런 풍경 자주 보임. 중국 택시도 얼핏 보면 소나타 내모서 중국이 실제로 한국 자동차 많이 카피하고 자,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 이렇게 똑같하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짱깨들이 하는 습성 때문에 곧 더러워지죠. 이거 깨끗할 때, 청소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중국 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들이 우리 거 베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지하철, 실제로 한국 지하철 인프라를 돈 주고 사온, 라이센스 사와서 똑같이 베김. 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짝퉁 제보를 받고 별의별 형태의 모조품을 봐왔지만 이건 좀 충격적. 우리가 중국에 매장 낸 줄 알았잖아. 남의 브랜드를 가져다가 뭘 저렇게 대단히 돈 써가며 멋있게 만들어 놨대?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쓴 걸 보세요. 아무튼 중국 청도에 있는 아주 큰 쇼핑몰에 생기는 매장이고 5월 1일에 정식 오픈한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중국 모조품들과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대단한 상대가 나타나 버려서 아까 우리 직원들 다 같이 어이없어서 소리내면서 하하 웃어버렸지 뭐예요. 하하하하. 쇼핑몰 의류 매장, 한국 그대로 카페에서 상표네. 제가 영어 안 가봤지만 이 PC방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죠. 우리나라는 PC방도 100개. 중국은 우리의 속구, 우리 문화권에서 장난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 이래놓고 자기가 최고라고, 저 지구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인간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군이 한국어를 배운대요. 이걸 보고 중국 놈들은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편입이 돼.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이렇게 중국군이 이제 우리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요즘 중국 군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섬뜩한 이유, 북한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되면 중국은 무조건 쳐들어온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이 쳐들어온다. 쌍깨들이 동해 진출하려고 발악한다. 한반도 통치하려고 중국군이 한국어 배우고 있음. 티베트, 내몽고, 위구르처럼 짱깨들이 집단 이주하면 짱깨의 영토가 된다. 제2한사원이 될 수 있다. 일베도 짱깨가 많아진 이유다. 그러니까 짱깨들이 한마디 말해가지고 인해 전술로 사람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조작시켜버리죠. 근데 조작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남과 북의 분단 국가를 만들어버린 6.25 전쟁. 이 비극에는 북한군 뒤에 가려져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즉 인해전술의 중공군이 있었다. 이 중공군들은 북한군들과 함께 전쟁 기간 중 전쟁 포로를 비롯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포로와 민간인의 손발을 묶고 총을 쏴 집단 처형한 후 구덩이에 매장하였으며 일부 살아있는 사람까지 같이 생매장하였다. 부상당한 포로는 몸에 수류탄을 매달아 터뜨리거나 몸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여 태워 죽였다. 또한 한겨울에 찬물에 몸을 담가 동사시켰고 신체를 절단하여 죽이는 등의 잔혹한 살인과 고문이 비일비재하였다. 이 만행에 대한 피해자는 최소 유엔군 1만 1622명과 민간인 1만 735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그 어떤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쟁에 개입한 미국을 저지했던 평화의 수호자로 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항미원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 북한이 급병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서 전란이 일어나요. 전란이 일어나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든지 뭐 미국이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북한이 내란이 터질 때, 급변 사태가 났을 때 3일을 못 갑니다. 이때 아마 중국 놈들이 들어오겠죠. 한반도 북쪽에서 전쟁이 터지다가 3일 안에 이제 중국에서 큰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완전 소멸돼 버려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터질 때 이 전쟁은 어떻게 만나고 그랬죠? 군사에서 급설병이 터져가지고 남한은 21일, 북한은 28일. 세계를 3년 동안 쳐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멸종시켜버리죠. 이런 사실을 아니까 그것이 이제 천지공사 내용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천지공사를 하실 때 우리나라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선 말에서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일제로 넘어갈 때 그 시간이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상과 틀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사 배울 때 누가 뭐 했고 이것만 배웠지. 그리고 그때 무슨 뭐가 있었고 무슨 물건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많은 애들이 공산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머리 돌리면 거기에 사람의 심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학교에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책을 안 본 상태에서 교과서만 본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머리가 쏠리게 되죠. 자, 우리 역사 공부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윤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윤리에서 잠깐 그것을 언급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아는데 요새는 윤리도 빼버리잖아요. 반공도덕도 빼버리고 이렇게 공부 자체를 학생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죽으면 마음이 죽어버려요. 마음이 죽으면 몸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려면 열심히 체육을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됩니다. 붕괴될 때 전 세계가 혼란의 와중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보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그냥 단지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보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때까지 해왔던 일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제 판이 달리는 어떤 병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이에요. 자, 그때 어떤 외국 교수인가 딥스인가 보니까 올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은경인가 청년 정경이 얘기했죠. 백신 안 맞으면은 몇 년 전이죠.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백신 꼭 맞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자, 올해가 마지막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레오 호만,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을 즐겨보세요. 이는 평상시 기간에 축하해야 하는 마지막 기간일 수 있습니다. WEF는 2024년이 대격변 변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최대한 즐기세요. 아마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WEF는 2024년은 격변의 시기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 사이버 공격, 경제 붕괴는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미 끓어오르고 있으며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카가 진행 중이고 크리스마스는 몇 주 남았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갈 것입니다. 12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나빴던 한 해가 사라져서 기쁘다고 말하고 2024년에는 더 밝은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상의 세계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2023년을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세계 질서의 정상에 올라서서 그 지위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미국에서 다소 정상적인 삶을 누린 마지막 해로 회고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의 달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테이블을 위한 음식과 집을 덮이는 에너지를 살 수 있는데 이전 몇 년보다 더 비싸더라도 말입니다. 세계 초강대국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통화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내년의 제3차 세계대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경제적 격변을 겪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시퍼적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 목록에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할 계획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대격변과 종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3년 1월 25일자 Popular Mechanics 인기 역학의 대격변적 돌연변이 사건이 2년 안에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참조. 세계경제포럼의 전무이사인 제러미 위르겐스는 2023년 1월 WEF 연례 정상회의에서 2025년 이전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2023년이 왔다 갔고 우리는 약화시키는 사이버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르겐스가 실제로 글로벌리스트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2023년 초에 그 발언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해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전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WEF의 수장인 클라우스 슈바프는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작은 혼란처럼 보일 만큼 다가올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주의자들이 세계 질서의 대재설정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참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MP나 핵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및 통신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일련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듯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온라인 진실 전파자들을 마비시키고 혼란과 혼돈을 이용해 적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임무가 완료되면 인프라를 다시 켜고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성과신 진실 전파자들을 제외하고 완전한 독재로 가는 길을 계속합니다. 반면 EMP 공격을 받으면 복구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세계주의 감시 국가는 수십 년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석유 달러의 몰락에 대해 경고해왔고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보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달 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지난주 며칠 동안 급등했지만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미국 달러는 망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기업 매체에서 기본적으로 무시했고 보수 언론조차도 거의 주목하지 않은 거대한 뉴스 기사가 11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주요 세계 석유 생산국인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미국 달러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BRICS 국가와 힘을 합쳐 달러화 없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BRICS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르헨티나와 함께 UAE를 포함하여 회원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군사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주권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부채의 가장 큰 자금 조달자 두 곳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미국 국채를 뜨거운 감자처럼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BRICS 회원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수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달러 지배의 종말의 시작이며 미국이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평화의 조건을 지시할 수 없다면 미국의 지정학적 지배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전장에서의 싸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국경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만과 중국 간의 대립이나 두 개의 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분쟁 지점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 격변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세계가 법정 통화에서 디지털 통화로 전환함에 따라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누가 또는 무엇이 통제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정 통화 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국가가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한 서방 국가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이익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을 봅니다. 이 싸움에서 어느 개가 승리할지에 대한 사실은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드러난 후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석유 달러를 폐기하여 세계 질서를 뒤집으려는 계획은 여전히 BRICS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느리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QTR French Finance 사이트에서 언급했듯이 BRICS 국가는 현재 전 세계 핵무기, 석유, 귀금속, 다이아몬드 및 희토류 광물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거래에서 지역 통화를 사용하는 이러한 전환은 석유 달러라고 알려진 불안화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나토가 푸틴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이 이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적 규칙 기반 질서의 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BRICS를 지원하는 다른 세계 강대국인 중국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 주요 석유 생산국이 동맹을 맺는 한 세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협박하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실제로 외국 국가 원수를 가신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군산업 복합체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고 또한 미국 군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싸워야 했던 끝없는 전쟁도 종식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어쩌면 은빛 안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미국 군사력의 몰락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탱크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및 또는 EMP로 싸울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하여 그들의 트랜스 휴머니즘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디지털화된 통제라는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혼란이 뒤따르면 글로벌리스트들이 사물의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폭풍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다가올 일을 견뎌내고 반대편에서 재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날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는 오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왕중왕이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와 천사의 함성과 함께 나타나 악인을 심판하고 충실한 추종자들을 모으고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땅의 도구에 왕국을 세우는 순간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후자의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를 기도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중 일부가 종말론에서 약간 어긋났을지도 모른다는 다른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장과 구절에서 말했듯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배우는데,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이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편전쟁이 뭐냐, 1차 일어나고 2차도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아편전쟁, 아편전쟁이 있었어.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아편전쟁은 청일전쟁보다 50년 전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편전쟁 1차는 1940년에서 1942년까지 일어난 거고, 앞에서 2차는 1856년에서 1860년까지 일어난 거예요. 자, 청일전쟁 언제 일어났죠?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민비가 청나라를 불렀고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터진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면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병되었다. 이를 구실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여 청나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주요 원인은 조선의 영향력 다툼이었으며, 이씨 조선은 당시 청나라의 속국이었지만 일본은 조선을 자국의 세력군으로 편입하고자 했다. 1895년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으며, 전쟁의 결과로 일본과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타이완과 황후 열도를 일본에 할량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했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그 영문이라는 했죠. 영문을 헐고 거기서 독립문을 세웠죠. 그러니까 일본의 독립에서 독립을 세운 게 아니고 청나라에 독립했다고, 그래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저 맨날 이제 전철을 안 타니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무학지 내려와서 매일같이 그 독립문을 보고 있습니다. 독립문 위에 있는 그 글자는 누가 썼어요? 이완용이 썼습니다. 이완용. 명필이에요. 그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게끔 일본한테 우리를 넘겨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죠. 왜? 518년 그렇게 헛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남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왕조를 지탱하려고 했으니 그게 나라였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토 히로부미 한일 합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을 동등하게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강경파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죠. 그냥 그럴 거야. 그래 인시가 안중근이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리죠. 안중근 때문에 한일 합병이 된 거예요. 그 내용도 나중에 AI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제가 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AI가 정확한 발음을 또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듣고 이런 자료가 너무너무나 귀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 어떤 상태가 일어납니까? 트럼프 당선에 이제 줄줄이 탈출 행렬. 여기 이제 그 유튜브로 나오더라고요. 요것은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한반도를 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한 족속이구나. 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참 불쌍한 족속들이죠. 그 도조 히데키 그 말이 명언이다. 중국인은 사람 모습을 한 바퀴벌레다. 참 이 말이 계속 새겨 듣고 계속 되뇌겨 봐도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일본이 전 동아시아를 석권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적도 없습니다. 일본이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토 히로부미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런 좀 이야기 좀 해주겠다. 이거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다루고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러고 나서 근현대사를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이 벌어진 걸 못 때문이니까 이조 518년 이성계 때문에, 중국반 이성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걔 헛발질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서양 쪽에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괴상대로 된 거예요. 선천의 그 괴상, 그래서 이제 후천 지천대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시에서 멀어졌다가 이제 중시로 모이게 되는 지천대 결혼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만약에 한 13년 동안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을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굉장히 불안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되면 팍팍 달라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반만년의 역사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다시 원시 반복되니까 우리가 예전같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지공사 내용을 보면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공사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당군에 빠져봤죠. 보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게 역사인가? 이걸 한 썰인데, 이건 삼류 소설도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놀래받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싫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머리죠. 근데 이제 문과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거고,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문과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런 공부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정말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 공부는 반만년의 문자 공부는 이과생들이 공부해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해보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할 수 있는 머리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다시 돌아와서 천지공사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천지공사 내용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악인 악역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역할을 맡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열매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한 1억 산다고 그랬는데 1억 사야 1천만 정도 살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종말이죠. 그럼 누가 사느냐? 몸이 되어진 사람은 삽니다. 그러니까 가을 후천 기운을 몸에 담을 수 있는 몸이 되는 사람 살고 안 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믿느냐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열리면 몸이 바뀌어요. 아니, 몸이 바뀌게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사이에 그 가을의 후천 숙살 기운을 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기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조선 말부터 전개되어진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고 선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역사적 사건들이, 자, 고구려, 신라, 백제, 그 통일신라, 고려,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그 내용은 이조가 다 불살아버렸어요. 소각해버렸으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처음과 끝을 내용하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처음만 보고 끝을 보면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벌어졌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책을 볼 때도 또 역사를 볼 때도 그런 눈이 열려집니다. 제가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 내용을 보면서 그 역사 내용은 반만년 문자에서 역사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 통사 또는 세계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만년 문자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중국사라든지 중국 통사라든지 뭐 세계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사상사나 유불선 기독교 도교까지 뭐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볼 때 흔히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저 멀리 있는 한반도가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제도를 보고 봤을 때 동쪽 끝에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딱 중요한 건 이게 아구가 딱 맞죠. 자, 자천령 500호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일도 이 한반도로 중심으로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중심으로 누가 일을 합니까? 주위에서 일을 해요.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세만 정확히 찾고 있으면 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사적 변화는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기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국, 자,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상등국이 아니에요.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돼요. 자,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공부해야 돼요.
어떤 공부? 천지를 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세상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실 영어를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가르치려고 했죠. 수학을. 그런데 그것보다 세상을 공부하려면 영어를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회사 나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고3을 쭉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 본고사 했을 때는 외국 자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하버드대 어떤 논문까지 가서 이제 보게 됐고, 뭐 그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칠 26년 동안 사실 영어, 중국어 책을 마치고 우리 책은 그다지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있는 책들 많이 봤겠지만 아마 보는 양에 비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말로 쓴 책들과 영어나 중국어로 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책을 줄 테니 그 책을 보고 다시 해석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영어 책이고 중국어 책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없죠. 영어 책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책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또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주의 변화를 해. 주역에 통해야 돼요. 주역에 통하려면 평생 공부해도 통하지 못해요. 주역보다 그 마음을 통해야 되는데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마음을 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해야 돼요. 내 마음 깊숙이 심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행을 해줘야 되죠. 수행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 뭐 20대, 30대 안 돼요. 10대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알고 다시 내가 살고 싶다, 자신이 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근데 와도 제대로 받아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 벌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면 애들을 가르치면 엄청나게 많이 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몰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명을 맡게 되어 있는가는 반만년의 문자로 보여주는 역사적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게 반만년 전이 문자로 쓰여진 역사 내용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몸이 되어지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어떤 친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받는 이제 중국 한의사 조선종인데 중국 한의사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얘는 어떤 종교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신과 몸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병을 나는 뭐 치료를 할 수 있지만은 생각이 안 바뀌면 해도 도루묵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왜 병들어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달라요. 자, 이제 백신을 맞으면 수기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내년. 우리 그 성사분 자료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교수가, 외국 교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딥스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냥 잠시 보다가 그냥 넘긴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 크리스마스다. 열심히 즐기세요. 즐기고, 그리고 내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즐기면 될 겁니다. 한이 남지 않도록.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이제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살려면, 내 자신이 다시 새로운 몸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찾으려고 노력하면 길이 보이겠죠.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을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오면 된다. 자, 이제 12월 달이에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024년 갑진년이 물론 이제 음력까지 넘어가면 되겠지만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양력으로. 제가 이제
12월까지는 지금 몸을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내년은 힘들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봐요. 자, 요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백신이 몸에 항상 있어가지고 그것이 잠깐 확장돼가지고 몸이 완전 숙이고 말라버리게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백신도 해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 2차 접종이 죽음이 제조번호였다. 진짜로? 미국으로 세포 보내고 저 3번 맞았습니다. 그럼 디톡스 해독 정도는 백신 도고 뺐더니 암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암이 발생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암을 치료한다고 암만 치료하면 치료될 거예요? 백신을 빼면 돼요. 빼면 암이 치료가 됩니다. 백신 독을 뺐더니 암이 나았다. 몰랐으면 죽었다. 잘 됐네요. 어제 미국 의회에서 그게 백신 관련 내용을 들켜버려서 자, 일본인들이 굉장히 정직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보리죽 먹고 양파, 꿀, 레몬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또 먹고 그러니까 요새 또 레몬즙을 먹으라는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레몬이 간을 해독시켜요. 그러니까 목기가 강하죠. 목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레몬을 자주 먹으면 위가 상해요. 그래서 위를 상하지 않게끔 보충하기 위해서 꿀을 넣는 거예요. 단맛이 토끼운이잖아요. 토끼운이 뭐야? 위자가 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해줘가지고 이게 자 보자 양파, 꿀, 레몬 전부 다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상극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다 보완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게 폴란드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딸 남자친구, 독일 남자친구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게 됐죠. 제가 먼저 그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정성들은 그 독일 친구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뭐.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보리죽 먹고 제가 보리죽 1년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우선 뭐냐면 소화가 잘 돼요. 배가 편해요. 그리고 보리죽만 먹지 말고 항상 열무김치, 오이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좀 따뜻한 거 이렇게 좀 먹으면 더 좋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몰랐던 이토 히로부미 진짜 모습 이건 좀 나중에 좀 보시고 자 안중근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된 이것부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 즉 이등망문이 한일 합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열강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 대한제국을 그냥 일본이 속국 혹은 연방국 정도로 만들려고 순종이 동생인 영친왕을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함. 유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런 관계였음. 순종은 바보라서 영민한 영친왕을 왕으로 다시 세우고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독립국으로 유지시키면서 친일 국가로 만들 생각이었음. 그런데 일본 급진파의 사주를 받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렸다. 이로 인해 일본이 급격하게 군국주의 전체주의로 변하였고 조선은 일본이 식민지가 되었다. 자, 오히려 일본이 식민지가 된 것이 우리의 처음이었죠. 일본이 우리가 식민지를 합방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이완용이 평전에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읽어봐가지고 자, 이완용이 일본에 이주를 넘기면서 이거를 얘기했다고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소외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우리 이 조선을 합병하고 나서 산간 벽지까지 저희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근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깨어나게끔 해줘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일본은 그대로 행해줬죠. 자, 일본이 들어오면 산간 벽지마다 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무식하지 못하게 맨 처음에 우리나라 한글을 많이 공부해줬죠. 자, 한글도 어떻게 제대로 공부시킬 것인가 여기서 다시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굉장히 넓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제 때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또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 자체를 다 보급 다 해놓으니까 사람이 전부 다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돼요. 자기가 부족할 때는 내 것만 취하지만은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은 남을 배려 잘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배려 잘한다. 근데 중국 놈들은 내 거 하다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줄도 안 서. 걔네는 줄 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맛대로 해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다 그렇게 하죠.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 허용되고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걔네들은 그때까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짱깨국은. 그런 족속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바람이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조선 국가가 사라지자 영치란도 그냥 일반 황정조로 편입되었음. 독일, 오스트리아 연방 같은 훌륭한 정부가 탄생했을 수도 있었고 조일 연방은 소비에트 연방을 능가하는 동아시아 최대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안중근은 유교 집안 출신으로 양망 가문인데 또 천주교에 귀하여 도마라는 세변까지 받음. 안중근도 예수회라는 것이 강력한 의심이 든다. 자,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대한 독립운동하다 죽은 이토 히로부미 요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쭉 한번 들어보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키워주려고 생각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늘에서 허용을 안 하죠. 자, 이조는 멸해야 돼. 라는 것이 하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급진파가 조선을 합방시킨 거죠. 그렇죠? 합방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전부 다 뭡니까? 전신이 다 일본 기업이었어요. 자, 일본이 돌아갈 땐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갔죠. 자, 대한 독립운동하다 죽은 이토 히로부미 이건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 독립운동하다 죽은 이토 히로부미. 일본은 이제 독립국으로 자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다. 뭐 좋은 게 있다고 저 빈약한 조선 따위를 빼앗을 마음 따위를 품겠는가. 이홍장과 이토의 대화. 1885년 텐지조약 때 청나라 대표 이홍장, 일본 대표 이토 히로부미 만나. 이홍장, 일본은 조선을 빼앗으려 한다. 귀국의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책까지 써서 조선을 빼앗아 버리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토, 일본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 내가 일본 정치 쥐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1885년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의 청나라 군대도 주둔해 있고 일본군도 함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약을 맺어서 우리 다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자 하고 협약한 것이 텐진조약이다.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리홍장 1823에서 1901이라는 중국 대표가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을 빼앗으려고 한다. 당신네 나라에 있는 에노모토 다케아키 1836에서 1908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조선을 빼앗아버리자라고 책까지 써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기를 일본은 이제 독립국으로 자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다. 뭐 좋은 게 있다고 저 빈약한 조선 따위를 빼앗을 마음 따위를 품겠느냐. 일본 사람 중에 조선을 병합해 버리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일본의 정치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차례 조선 개혁 시도한 일본. 일본 지도부 대한제국을 근대화하여 자립 기반 갖춰주기 위해 수차례 개혁 시도. 갑신정변 1884, 갑오개혁 1894, 을미개혁 1895, 통감부 통치, 고종과 민비, 왕권 유지 위해 러시아를 한반도 끌어들여 일본의 저항, 고종, 민비의 러시아 의존 외교,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 벌이던 영국의 세계 전략의 큰 구멍, 조선 개혁 불가능하자 일본은 자국의 안전 위해 러일 전쟁 일으켜 보호국화 추진. 우리는 현재 조선 침략의 원흉을 이토 히로부미 1841에서 1909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조선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토 히로부미처럼 외교를 잘 알고 있는 문관그룹 사람들로서는 괜히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하면 쓸데없이 외국의 간섭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조선을 합병하지 말고 어떡하든 조선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켜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자. 그래서 일본이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 등 당시 통감부 통치 시절에 조선 독립을 유지하려고 큰 노력을 한다. 그런데 고종과 민비는 일본이 자기네 왕권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공포감에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끝없이 일본에 저항한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영국은 러시아가 부동항 확보를 위해 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러시아와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대영제국 제1의 목표인데 고종과 민비가 계속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니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를 너희들이 좀 막아라.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러일 전쟁이다. 일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러시아에 들러붙고 또 조선의 개혁이 불가능하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조선에서 쫓아내버린 다음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고 어떡하든지 자립시킬 방안을 마련하자. 이것이 통감부 통치라는 것이다. 신중론 대표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는 한국을 병합, 종속국 자치식민지, 위임통치 지배 등 여러 방안 분출. 막상 대한제국의 뚜껑 열어보니 폐가나 다름없는 부실덩어리 상태. 이토 히로부미 등은 조선 합병에 따르는 재정부담 우려하여 신중론 제기.
을사보호 조약으로 외교권 장악했으나 한국 황실에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여 자치에 맡기자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여유 가지고 병합 추진하자는 현실론 주장. 일본은 러일 전쟁 때 쓴 전쟁 비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병합 신중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한제국을 합방시켜서 대한제국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일본도 함께 망한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합방할 때가 아니다. 어떡하든지 일단 자치 통치가 가능하게끔 이 사람들에게 맡기자. 합병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가장 합병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조선 통치는 조선 사람에게 맡기자. 이토 히로부미 1000년 이상 독자 국가 유지해온 한민족의 일본 동화 가능성에 회의적. 당시 이토의 입장은 요미우리 신문 야마구치 지국이 펴낸 7인의 재상이란 책의 잘 표현. 이토 초대 통감 부임하여 한국의 관세 수입 담보로 차관 1000만엔 도입. 이 자금으로 근대적 행정기법 도입하여 개혁 추진. 한국인의 자치적 통치 기반 구축 노력. 사법제도 정비. 중앙은행 창설. 공립보통학교 설립 식사능업 추진. 산림 녹화. 이토의 지론. 한국민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국민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합병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 한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 한국민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국민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합병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 한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을 입증하고자 1906년 3월 초대 일본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의 관세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1000만엔 도입했다. 그 돈으로 근대적 행정기법을 동원해 개혁을 추진.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자치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 기반 구축을 위해 무진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사법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은행을 창설시키고 공립보통학교를 만들어서 국민교육을 하고 산림법을 만들어 산림녹화도 하고. 이토의 자치 육성책은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파탄. 아사노 토요미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이토의 통감 정치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치 육성 정책이었다고 평가. 일본의 군부, 강경파 국수주의자들은 하루빨리 병합 주장. 이 와중에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이토의 자치 육성책 결정적 타격. 여기에 대해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인 아사노 토요미 같은 사람은 일본이 조선의 5년간 통감 정치를 시행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통감 정치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치 육성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부에서는 어떡하든지 우리가 빨리 한국을 합병해서 러시아가 다시는 일본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합병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 즉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빨리 합병하자는 일본 군부의 입장과 이토 히로부미를 정점으로 하는 병합 신중론을 펼치는 문관그룹이 정치적으로 대립 격돌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1907년 고종이 저지른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토 히로부미의 한반도 자치육성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된다. 1906년 11월 3일 천장절을 맞아 외성대 통감 관저를 방문한 소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 진태양난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 통감. 일본 군부에 사주받은 흥룡회 등 국수주의자들 조선 통감 이토는 유약한 인물이라고 공격. 이토의 조선 자치육성책은 일본 군부와 제한 일본인의 방해. 한국 저항 세력에 의해 벼랑 끝에 몰려 1909년 4월 총리 가스라 다로와 외무 대신 고무라 주타로 이토 통감에게 한국 병합에 반대하지 말것 직접적 경고. 여론 압력에 밀린 이토, 그제야 한국 통합에 묵시적 동해.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일본 군부에서는 대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 사람은 너무 유약한 사람이라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끝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1909년 4월에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일본으로 불러서 선배님 더 이상 한국 병합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반대하면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한다. 그러니 이토 히로부미가 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은 내 주장을 하지 않겠다 하며 침묵한다. 그런 직후 군국주의자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 자리에서 내쫓아버린다. 그 뒤에 1909년 6월 부통감에서 이대 통감이 된 손에 아라스케 1849에서 1910 통감인데 이 사람도 이토 히로부미와 똑같이 한국은 자치에 맡겨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합병을 주장하던 일본 군부에서는 큰일이다. 이 사람도 이토 전 통감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손에 아라스케 통감이 위암에 걸렸다. 이런 와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하얼빈에 갔는데 안중근이 그곳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암살해버린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의 후폭풍.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국 입장에서 안중근 의거는 괴거이자 애국적 행동. 하지만 속 내용은 복잡.
한일 병합의 가장 원건론 주장한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이토가 병합 주장하는 무단파의 급진 정책에 제동 걸어 안중근의 이토 암살로 무단파 견제할 인물 제거되어 병합 급물살 타기 시작. 즉 안중근은 한일 병합의 가장 원건론을 주장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한국을 병합해버리자고 하는 강경 급진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결과 무단파를 견제할 문치파 세력이 사라져서 한국 병합론은 장애물 없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윽고 바로 합방이 된 거다. 데라우치 통감 병합 작업 추진. 이토 암살 후 야마가타 아리모토, 데라우치 마스타케 등 일본 육군 군벌에 대한 정책 주도.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자치론 계승했던 손해 아라스케 통감 1910년 1월 위암 치료차 독효행. 1910년 5월 30일 손해 아라스케 대신하여 데라우치 마사타케 육군 대신이 제3대 한국 통감 겸임. 일본 정부 데라우치 통감에게 적당한 시기에 한국 병합, 훌륭하달. 이런 와중에 위에 손에 아라스케 2대 통감이 암에 걸려서 1910년 1월에 위암 치료를 위해 도쿄로 갔고 이러다 보니 통감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1910년 5월 통감 자리에서 물러나고 군부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자 한국 병합론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1852에서 1919가 당시 내각의 육군 대신이었는데 이 육군 대신이 대한제국 3대 통감을 겸직하면서 바로 합병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수탈? 한국 학자들,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엄청난 수탈을 했다고 주장. 서양 기록에 의하면 구한말 조선은 착취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 일본 정부, 대한제국 병합하면 수탈은커녕 다에게 지출 각오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통합 반대 의견 만만치 않아. 이토 히로부미. 통감 부임 직전 일본 강요들에게 한국 내의 비용은 한국 세입으로 커버해 일본 국고에 누를 끼치지 않을 방침 밝혀. 만길 교수와 같은 부류의 한국 내학자들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엄청난 수탈을 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많은 서양의 기록에 의하면 특히 영국의 총영사가 본국 정부에다 보고한 보고문에 의하면 조선은 착취할 것조차도 없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일본이 무엇을 착취해 갔을까? 일본 정부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이 합병 신중론자들인 문치파들의 주장은 대한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폐가나 다름없는데 폐가나 다름없는 그런 나라를 일본이 합병해서 인수하면 거기에 철도 새로 건설해야지, 도로 깔아줘야지, 전기도 들여줘야 하고 병원도 없어서 전염병 돌면 사람들 떼죽음을 당하는데 병원 세워줘야지. 이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리려면 농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농업 일으키려면 벽시 개량을 해야지 저수지를 파야 하고. 해줘야 하는 일이 태산과도 같은데 그 많은 돈이 조선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전부 그런 것을 일본 돈으로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합병은 시기상조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에 부임하기 직전 일본 강요들에게 한국 내에서 드는 비용은 어떡하든지 한국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커버해서 일본 국고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었던 거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35년 수개월 동안 조선을 통치하는 기간에 조선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조선 총독부의 행정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끝없이 보조금을 받았다. 조선 총독부 매년 일본 정부 보조금 받아 운영. 조선에서 거치는 세수로는 총독부 행정 운영 불가능. 대만 1895년 일본으로 편입. 10년 만에 일본 정부 보조금 졸업. 일본 정부에 이익 제공하는 알토란 지역으로 변해. 1910년 일본 정부 일반 세출 총액 중 2.1%를 조선 총독부 보조금으로 지급. 일본 정부. 조선 통치 36년간 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해는 1919년이 유일.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대만을 획득했다. 그런데 대만은 일본으로 편입된 지 10년 후에 대만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도 대만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져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10년 후에 끊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정부에 이익을 제공하는 알토란 같은 지역이 되었다. 반면 조선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3.1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았다.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았느냐 하면 일본 정부 총예산의 2.1%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서 운영했다. 이쯤 되면 도리어 일본 본국이 조선에 수탈당한 게 아닌가 싶다. 실로 무의미한 병합 비난 쏟아져. 대한제국 방만한 나라 운영으로 1910년 4,599만 엔의 막대한 외채 짊어져. 당시 대한제국 연간 세입의 7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 1910년 병합으로 대한제국 대외채무 전액 조선 총독부가 떠안아. 일본 정부. 조선 관세 수입으로 총독부 살림 살기 위해 병합 후에도 관세율 그대로 유지. 일본 재계, 언론계, 병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실로 무의미한 합병 비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에서 무엇을 수탈했다는 것일까? 우리는 적어도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근거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특히 대한제국의 고종이 너무나도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1910년 한일합방 전까지 외국에서 빌려온 외국 빚이 4,559만 엔이었다. 이 채무는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빚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 1년 세입의 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한제국의 국가적 채무는 전부 일본 정부가 떠안았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은 아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합방을 한 것이냐? 우리가 왜 합방을 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왜 조선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한일합방은 실로 무의미한 합병이다. 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오랜 기간 악정의 결과 자립은 불가능 판단. 대한제국이 완전 패가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일본 지도부가 한일병합을 결정한 이유는 오랜 기간 악정으로 정치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서 나는 황폐, 민정은 불안, 교육, 문화, 민생은 최악 수준. 이런 상태로 약육강식 제국주의 세상에서 도저히 자립 불가능. 한국인도 스스로 일어나 운명을 해치고 나갈 적극적 의욕 보이지 않는 상황. 대한제국이 패가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도부가 한일병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다. 대한제국은 오랜 기간의 악정으로 인해서 정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산하는 황폐해지고 민정은 불안해지고 교육 문화와 민생은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이 아무리 도와줘도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세상에서 도저히 자립할 수 없다. 자립할 수 없으면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집어삼킬 텐데 러시아가 한반도를 접수해서 부산의 러시아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곧 일본이 러시아에 침략당하는 날이다. 게다가 한국인들도 스스로 일어나서 운명을 해치고 나갈 적극적인 의욕도 보이지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지 않으냐. 우리는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한제국을 합방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 각오하고 대한제국 병합한 이유? 러일전쟁 당시 스시마 해전으로 러시아 해군 괴멸, 그러나 러시아 육군은 건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 통해 1905년 9월 하얼빈에 완전 무장한 80만 대군 배치. 일본은 봉천해전 이후로 국력 고갈. 일본은 배상금 한 푼 못 받고 강화조약. 일본 군부, 러시아가 복수 위해 제2차 러일전쟁 일으킬 가능성 우려, 경제적 부담 감수하고 대한제국 병합하여 본토 안전 추구 주장.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은 경제적 부담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결정. 일본은 왜 그렇게 러시아를 두려워했냐 하면 사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스시마 해전에서 지구를 반 바퀴 돌아온 러시아 발트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거나 다름없어서 해군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하지만 당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어서 이렇게 완성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완전 무장한 러시아 육군 80만 대군이 하얼빈에 주둔하고 있었다. 러시아 내에서는 우리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너무나 억울하게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복수하기 위해서 제2차 러일전쟁을 일으키자 하고 러시아에서도 국수주의자들이 계속 선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 공산혁명의 기운이 일고해서 실제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처지에서 보면 러시아가 복수하겠다고 진짜로 또 한 번의 제2차 러일전쟁을 일으키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한반도라도 막아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따라서 우리가 저 패가나 다름없는 대한제국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담을 각오하면서라도 우리가 합병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결정이었다. 요약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침략의 원흉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이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자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자치론을 주창했고 또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쏘지 말고 차라리 데라우치와 같은 합병을 강경하게 주장했던 군부 강경인사들을 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안중근도 자기 딴에는 본인이 애국심에 불타서 대한 독립만세하면서 이토를 저격 암살하기는 했겠지만 그 결과는 한일합방이었다는 거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왜냐하면 지금 안중근을 건드리면 큰일이 나는 까방권 100만배 신성불가침의 위인 반열에 올라가 있어서 그렇다. 내용이 워낙 스압이라 전부 다 못 올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몰랐던 이토 히로부미,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이제 그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한일 병합이고, 병합이라는 말은 한일 합방이고, 일본은 내선일치를 주장하며 조선인들을 황국 시민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2등 시민이 된 조선인들은 민족적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는 훗날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이 근원이 된다. 자, 이거 국사 편찬위에서 이거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반일 감정이 있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조 때보다 더 살기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할 때 1901년부터 1910년 전까지 그때 조선 역사에서 조선 518년 중에서 가장 좋았고 사람의 수명이 한 10몇 년, 15년이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필요 없습니다.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이것을 가지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AI를 들으셨죠.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줘.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 안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란 파병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게 했죠. 자, 일본이 기술로 지어진 게 뭐예요?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은 제철소 만들면서 탱크도 만들고 나중에 차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식민지 국가에다가 해방된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제철소가 있는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제철소를 통해서 제철소 만들어가지고 배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반일 감정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운동 시합할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편 일본을 극히 싫어했던 것 그런 건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시합을 하면은 우리 편을 던지지만 우리가 좀 비겁하게 나오는 거 볼 땐 일본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안 좋게 할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것을 방송을 본 분들도 이것을 다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토이 히로부미에게는 배정자라는 조선인 수양탈이 있었다. 아버지를 잃고 천민 거지가 되어 유령하다 일본으로 넘어간 그녀는 갑심장변에 실패해 일본으로 피신해 있던 김육군에게 이토이 히로부미에게 소개된다. 그녀를 딱하게 여긴 이토는 다야마 사다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수양달로 입양한다. 수영, 승마, 사격, 국제예절 등 다양한 교육을 접한 배정자는 엘리트로 거듭났고 이토 사망 이후에도 일본이 관료로서 활약한다. 자, 이런 거예요. 일본 애들은 똑똑하면 키워줘요. 우리는 똑똑하면 내래 끌어줘. 그것이 아마 고려나 신라 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조가 들면서 저놈이 있으면 내가 해를 보니까 무조건 끄집어 내렸던 거죠. 그것이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이조는. 우리나라 땅은 여자를 활용을 해야지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주군의 아들 안준생은 1939년 이토 히로부미 영전을 찾는다.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겠다며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이토 히로부미 아들 이토 분기치를 만난 안준생은 아버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고, 분기치는 내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도 지금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중국 놈이나 이주의 놈들 어떻게 해? 원수 갚으려고. 저 자식 우리 아버지 죽였어. 중국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원수 갚는 거예요. 흔히 중국 영화가 뭡니까? 무수배가 맨날 싸우잖아요. 너는 나의 원수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후손 대대 내려가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길을 쓰죠. 조선 총독부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조선과 일본의 신문들은 새 시대가 왔다며 이를 대서특필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김구는 안준생에 대한 암살을 사주했다. 그러니까 이 김구라는 놈이 얼마나 속이 좁은 놈이에요. 김구가 한 게 뭐예요? 가가지고 같이 우리 남북 통일해야 돼. 이게 시대적 감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유학만 배우고 근대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머리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것만큼 열립니다. 어느 한계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하여튼 사람은 열심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부강병을 이룬 한국과 일본이 이웃으로 화합하고 연대 상호 이익의 관계로 발전하는 미래. 한 세기전 이토 히로부미 그 꿈은 여전히 유연해 보인다. 자, 이토 히로부미 그 꿈이 유연해 보입니까? 자, 일본이 하는 역할을 뭡니까? 이조를 멸하고 우리 천선족인 이 염제 신농시 직계손인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은 깔딱 모습이요, 미국은 중모습이요, 중국은 상모습이다.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뭡니까? 1990년대부터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발전을 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세계가 다 하게 되니까 중국 지금 완전 개판 치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할도 끝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지금 인류대 나온 애들 우리로 와서 배달해요.
배달하고 밑에 일, 노동판에 가서 노동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걔네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머슴이죠. 머슴 역할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우뚝 서서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지금 어떤 위상이 됐고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를 보면 어떤 시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만간에 세상이 완전 판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자, 이런 얘기가 올해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란 말. 그 말을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자, 이제 사회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세계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 현상. 우리가 상등으로 돼서 이제 선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모르는 반만 전에 문자가 있었는지 몰랐고 그 역사, 그 문자적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중국이 써란 내용 자체가 99% 맞는데 1%가 그 자체 가장 중요한 줄기맥을 다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맥만 딱 찾으면 중국사가 우리 역사가 되고 세계사가 우리 하나의 분파적 역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만전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아야 되는 넓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속이 조금 넓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내 자신이 자꾸만 생각을 하고 내 몸이 어떻게 좋아질까 하니까 남하고 담을 쌓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전 그 사이에 계속 책을 봤죠. 계속 책을 보면서 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된 거죠. 이 접하다가 보니까 우리말로 된 책은 한계가 있으니까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반년의 문자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왜 그렇게 공부했는가 그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비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살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